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문의하신 수학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자녀들에게 수학을 공부를 시킬 때 초등학교까지는 개념 문제집하고 최상위 심화 이 2권, 거기다 사고력 수학 1권, 그래서 이렇게 3권만 시켰는데요. 중학교 과정을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중학교 과정이 좀 더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 수학 독학, 개념 독학이죠. 개념 독학을 시킬 때 좀 더 쉽게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교과서를 먼저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 다른 문제집을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과서가 내용이 쉽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문제집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중학교부터는 개념 문제집도 문제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연산 부분이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하고 2학년 1학기 이런 연산들이 약간 과도하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디에 많이 지치냐 하면 그 연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근데 그 연산 부분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이 연습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까지 풀어야 되긴 하지만 수학 공부, 수학 개념의 관점에서는 약간 과도하게 좀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처음 중등 수학을 독학할 때는 저는 개념 설명을 해주지 않고 아이가 개념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용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이제 교과서를 먼저 시키게 된 것이고요. 초등학교 때는 개념 독학을 시킬 때 그냥 개념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문제를 풀어보게끔만 시켰는데 중학교부터는 개념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개념 노트에다가 개념을 정리하게끔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렇게 도식화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거의 이제 필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개념들을 자기가 정리하는 그런 연습들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교과서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글줄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글줄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그 글줄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들 중에서 핵심이 뭔지를 자기가 나름 개념을 정리하면서 도식화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도 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중학교 개념 교재에서는 교과서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교과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서를 시키고요. 개념서가 끝나면 뭐 준심화나 심화 교재 이렇게 시키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과서가 정말 좋은 책입니까? 교과서가 가장 완벽하고 혹은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그런 좋은 책이라서 이렇게 교과서를 시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문제집이나 혹은 논술 문제집 그런 걸 쓰기 위해서 고등교과서하고 초등교과서는 굉장히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교과서는 이제 한 7종인가 8종, 9종 이렇게 여러 종이 있잖아요. 출판사별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책들을 다 사가지고 일일이 꼼꼼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그 실생활에 들어가는 배경 지식, 그 다음에 필수 예제, 그리고 문제가 있고 뭐 연습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그걸 꼼꼼히 읽어보니까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베낀 출판사도 있어요. 출판사들이 아무래도 문제집을 또 만드는 출판사다 보니까 교과서가 아주 뭐 대단하게 좋거나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검토를 할 때는 고등수학 교과서 중에서는 한 3권 정도는 좀 괜찮은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다 메이저 출판사에서 만든 것이고 그 중에 한 권은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교수님이 쓰신 그런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자, 초등수학 같은 경우도 교과서를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보고요. 교사용 지도서도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교과서 한 권당 교사용 지도서가 양이 훨씬 많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부 같은 경우는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여러 과목 가르치는데 수학 하나에 대해서 이 교사용 지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양이 많았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들을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아이들의 인지 발달 능력에 따라서 구체적 예가 조작기냐 아니면 추상적 조작기냐에 따라서 조작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잘 집어넣고요. 그 교과서에 있는 개념의 순서대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 그 순서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 맞게끔, 아기가 맞게끔 굉장히 철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연산이라든지 혹은 개념 문제집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개념 문제집이나 연산을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훨씬 좋게끔 교과서가 잘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시중 문제집은 많이 질이 떨어지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제가 시중 문제집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시중 문제집의 내용들도 교과서를 다 하나씩 검토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맞게끔 잘 배치를 해놨고요.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어떤 확장 개념 혹은 응용 개념 같은 경우는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가지고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 최상위 같은 거 보면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지 갑자기? 왜 심화 문제 이게 왜 나올까?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거나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혹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확장 개념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까지 읽게 되면 초등학생들 수학을 가르칠 때 이거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원리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교과서들이 잘 짜여져서 아기가 맞게끔 나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떤 용어들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순서, 단원의 순서도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엄밀하게 치밀하게 순서에 맞춰서 잘 짜여져서 수학책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같은 경우는 단점이 없냐 그러면 단점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습자, 즉 학교 스님이죠. 학교 스님이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교사형 지도서를 보고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때 필요한 배경 지식으로 교사형 지도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좋다 그러면 그런 거를 또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과 교과서가 같이 수업이 돼야지 하나의 개념이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자서 독학을 하기에는 개념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되게 충분하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습자가 들어가서 설명을 충분히 해줄 때 완성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초등수학이야 쉬워서 상관이 없겠지만 중등수학 혹은 고등수학부터는 정말 무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예 고등수학을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보고 야, 너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교과서부터 먼저 공부해 이러면 교과서를 보고 실제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독학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교재는 아닙니다. 센 기초, 아예 기초 자체도 없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시킬 때 교과서보다는 굉장히 설명이 충분히 많은 그런 개념서들을 보통 추천을 합니다. 그럼 개념서 같은 경우는 옆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듯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과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교과서는 교습자, 즉 학교 선생님이 충분히 수업을 같이 해줄 때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서 어떻게 지도해라라는 혹은 배경 지식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설명을 했을 때 아이가 그거를 듣고 수업을 하면 효과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재수 종합반에서도 아이들, 생기초도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 수학 독학을 시킬 때는 보통 교과서가 아니라 개념서를 가지고 독학을 시킵니다. 충분히 설명이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비록 옆에 과외 선생님도 없고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지도 않지만 자기 혼자 독학을 할 때는 개념서가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교과서가 선생님의 역할까지는 못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던지셨는데요. 만약에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학생들을 내신 대비도 해봤고 수능 대비도 많이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여러 번 보고 교과서 수준의 문제만 보통 풀었을 때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4등급 정도가 거의 최대치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거의 4등급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만 주구장창 공부했다? 그럼 거의 4등급 혹은 5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는 언제 활용을 하면 좋냐라고 하면 고3이나 재수생 이런 수험생들이 한 번 정도는 개념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얘가 개념은 공부해서 다시 한번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교과서를 공부를 하면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그리고 꼭 필요한 문제들 그리고 꼭 필요한 원리들 그런 것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간결하게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다 버렸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빠르고 간결하게 시킬 때는 보통 개념서에 있는 개념 내용을 읽고 그 다음 필수 예제를 읽고 그 밑에 있는 필수 예제 풀이까지만 봐라 이렇게 보통 많이 시킵니다. 그 정도를 시키면 이제 교과서를 아이들이 보는 것과 좀 비슷한 효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만으로 혹은 교과서 수준을 잘 독해하는 것만으로는 학교 내신이나 그리고 수능을 잘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에서는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만 학습하지 말고 다른 여타의 것들도 학습을 충분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보면 보통 대부분의 학원에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풀립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풀리고요. 혹은 교과서 유형의 문제들을 복사를 하거나 혹은 그 유형을 변형한 문제들도 만들어서 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게끔 하고 그다음 학교 프린트 같은 것도 나오면 그것까지 숙지하게끔 하죠. 근데 이렇게 숙지하게끔 해도 보통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학교에서 변별력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학교 프린트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 그러면 한 3등급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교과서 자체는 난이도가 많이 쉽기 때문에 교과서만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러면 한 4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도 보통 교과서만 풀려서는 점수가 4등급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올라가게끔 아이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으면 교과서 혹은 개념서 이렇게 기본 개념 꼼꼼하게 다지고요. 거기다가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 거기다가 기출 문제집, 여기다가 주 1회씩 모의고사 실전 연습 이 정도를 가미해서 반복을 시켜주면 보통 한 2등급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4, 5등급에서 올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을 올릴 때 보통 요 포맷으로 이렇게만 반복을 시켜주거든요. 더 이상의 문제집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잘한 애들은 더 많이 풀리는데 4, 5등급 못하는 데서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애들은 아주 간결하고 중요한 것만 반복시켜서 점수를 올려줘야 아이들이 시간도 없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반복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오답을 계속 시켜주면 한 2등급까지는 치고 올라갑니다. 문이과 통합 시대에도 2등급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